기억하지 않는 역사, 기록하지 않으려는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여순 사건으로 지리산으로 숨었던 남로당 잔병들은 빨치산 활동을 하며 지리산 인근 마을을 보급투쟁으로 삼아 빨치산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며 그로 인해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오명을 쓰고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된다. 산청군 시천면 곡전마을 시천 3장 희생자는 1949년 7월 18일 민간인 복장을 한 빨치산 대원이 4대꼴의 빨치산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을 사살하고 약탈을 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를 한다. 배속된 지 얼마 안 돼 지형을 잘 몰랐던 국군 5사단 3연대 2대대는 소대 병력을 군용 트럭에 실어 출몰 지역으로 이동 중 곡전마을 입구 신천리 옆 설통바위에 매복해 있던 빨치산 유격대에 의해 몰살을 당한다. 이에 3연대는 보복을 하듯 시천면 신천리 강변과 신촌국민학교, 덕산중학교와 덕산사리 농해창고 뒷산, 삼장면 평촌리 가마골외 산간마을과 골짜기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하거나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과 고문 후 집단 사살 또는 현장에서 직접 사살된 희생자 수가 수백 명이 넘었다. 50년 1월 5사단 3연대가 최전선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이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의 5사단 김백일 대령,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 3연대 정복과장 심시곤 대위, 제3대대장 조재미 소령, 제2정보관 정혜운 중위, 보급관 홍영옥 소위, 제8중대장 지정품 대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명분 아래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였다. 51년 토벌작전 때 산속으로 피신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여자와 어린이였으며 사살되지 않고 생포된 자들은 덕산초등학교에 수용했다가 모두 광주교도소로 수백 명이 보내졌고 절반이 아사하거나 동상, 열병으로 죽게 된다. 금서면 방곡리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과 거창 신원리 거창 사건 추모공원의 사연은 광복군 출신이었던 최덕신 11사단장은 빨치산 토벌을 전담하게 된다. 중국 국부군답게 손자병법에 견벽 청야 전략을 작전 개념으로 삼아 적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없애버리는 전술을 펼친다. 1950년에서 51년 동계작전 중 11월 남원군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12월은 함평, 1월은 광산, 2월에는 거창, 신원으로 이동한다. 1951년 5일 3대대는 신원면 일대를 3일 만에 수복했지만 신원지서가 빨치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연대장이었던 오익경 중령은 휘하 3대대에게 작전명을 하달한다. 작전 지역 안의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 적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물자는 후송 또는 소각하라. 51년 2월 8일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반곡 자해리와 휴천면 점촌, 유림면의 서주마을 등을 돌며 주민 705명을 학살하고 11월 거창 신원 인근 지역을 돌며 719명을 학살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359명, 61세 이상의 노인이 74명이었다. 193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외비로 규명하길 원했다. 2월 26일 신성모 국방장관, 현병사령관, 경남경찰국장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내무부는 장영복 경무관, 법무부는 김준현 장관의 지시로 부장급 검사 2명이 각각 현지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내용은 모두 달랐다.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 내무, 법무, 국방조사단이 3월 3일 거창 신원 현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 공비를 가장한 군인들의 총격으로 거창 경찰서로 되돌아가고 만다. 한동석 대대장과 거창 경찰서장, 형사, 신원면장과 주민 등 12명을 증언 조사를 벌였으나 김종원 대령의 방해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 계속된 국회의 압박으로 신성모를 사표 수리하고 5월 7일 이기봉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5월 마진경, 한동석 대대장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승만은 1년도 되지 않고 모두 특별 사면하고 만다. 현병사령관 최겨력은 학살이 자행된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군 내부 라인으로는 방법이 없어
반이승만 정치가 시민호를 통해 외부에 알리게 된다. 사건을 덮으려던 군의 행위에 파장이 커졌으나 국회에서 긴급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계엄사령관인 김종원이 11사단을 빨치산으로 위장시켜 급습하게 하여 발길을 또다시 돌리게 한다. 결국 진상이 공개되어 내무, 법무, 국방 3부 장관은 사임과 국사재판을 받게 되고 경쟁적으로 전공을 쌓아 올리던 그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사단장 최덕신은 직위 해제되고 연대장 오익경 대령, 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위장 공비를 꾸며낸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은 3년형이 선고되었으나 1년 후 이들을 특별 사면하고 김종원 대령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이후 11사단은 전방으로 보내졌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54년 4월에 유해를 수습하였으나 훼손 상태가 심각해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작은 뼈는 아이로 구분, 화장 후 박산에 매장하였다. 양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던 면장 박영보는 10년 후 4.19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자 유족들의 손에 산재로 태워 살해당하고 1년 후 유족들은 5.16 군사정변에 거꾸로 모두 체포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는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족에게 국가보안법을 구속하고 묘소는 파헤쳐졌으며 위령비는 묻어버려 억울한 죽음들을 또다시 부관 참시하는 황망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동석은 박정희에 발탁되어 강릉시 5대 시장을 지냈으며 양민 학살자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었으며 가담자 모두는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낸다. 혼돈과 대립의 전쟁터였던 우리의 현대사.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이 희생되었던 곳이 지리산 아래만은 아니었다. 비록 아프고 시린 역사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 피 흘리는 반복된 역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기억하려 하지 않는 자, 기록하지 않는 자, 외면하는 자는 분연히 일어나 분별하고 가려내어야 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